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주모님 잘 보세요. 근데 이 트랜잭셔널이 일종의 마법처럼 보이지 않나요? 일반 순수한 자바 로직으로 얘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얘 실행하기 전에 전 처리, 후 처리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게 그게 자바 상식에서 말이 될까요? 이런 어노테이션을 붙였다는 것만으로 전후로 뭔가 일어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셔널은 어떻게 구현이 되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사용자가 실제 런을 호출하면은 실제 로직만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프록시를 거치면 어떻게 되죠? 요건 이해가 될 겁니다. 프록시를 거치면은 그 전후로 뭘 부릴 수 있어요? 농간을 부릴 수가 있어요. 뭔가 변형하거나 비틀거나 전처리 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트랜잭셔널을 달면은 일단은 얘만으로 이 녀석이 객체화돼서 스프링에 등록될 때 리얼 객체만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프록시까지 같이 만들어질까요? 물론 저는 지금 얘를 통해서 이미 프록시예요. 얘가 프록시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트랜잭셔널이 달면은 이 트랜잭셔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프록시의 힘을 빌려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메서드 레벨에 트랜잭셔널이 달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요 객체는요, 객체화될 때 일단 무조건 프록시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록시를 통해서 호출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프록시가 중간에 뭘 한다? 트랜잭션 매니저한테 야 트랜잭션 시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런이 다 호출되고 나서 이 함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대로 그냥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뭐다? 야 트랜잭션 끝났으니까 종료해줘, 이런 코드를 전후로 깔아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사용자 호출자가 있어요. 호출자가 있고 여기 프록시가 있다 해보겠습니다. 프록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얼 객체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자, 여기에 메서드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은 프록시 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똑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 호출하면은 얘가 얘 호출해주고 얘가 처리가 된 다음에 리턴을 이렇게 해줍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얘를 해도 얘가 호출되고 얘가 실행이 돼서 리턴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준모님? 자, 그런데 이 메서드를 프록시를 통하지 않고서 얘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얘를 호출할 때 얘를 통하지 않고서 얘를 바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고로 우리는 요 리모컨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 리모컨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생성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 리모컨만 돼요. 근데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 로직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어떻게 짜냐면은 요 메서드에다가 우리가 트랜잭션 달았다고 해볼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트랜잭션을 달면은 여기에 어떤 로직이 추가돼요?
트랜잭셔널 시작과 끝 로직이 추가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자가 얘를 호출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트랜잭셔널이 시작되고 네, 이 로직에 의해서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리턴이 되면서 트랜잭션 종료가 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녀석은 꼭 뭘 통해서 호출해야 이 트랜잭셔널이 작동하죠? 바로 뭐다? 프록시를 통하지 않으면은 얘는 의도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행동한다면요. 자, 요 함수가 실행이 될 때 내부적으로 얘를 호출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객체끼리는 서로 디스점을 통해서 호출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가능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호출했다 해볼게요. 우리가 얘를 호출해요. 그러면 얘를 호출하죠.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얘가 수행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뭐 값이 리턴이 되고 이게 리턴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트랜잭션 시작과 끝은 어디다 깔아놨어요? 트랜잭션 시작과 끝은 여기다 깔아놨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실행이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트랜잭션을 달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트랜잭션을 달았지만 이 녀석이 지금 프록시 통해서 실행됐어요? 아니면은 객체 내부에서 직접 호출됐어요? 직접 호출됐기 때문에 이 로직이 수행이 됐을까요? 이 로직들이 수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메소드를 수정할 때 얘를 통했나요? 아니면은 우회했나요? 우회했죠. 그쵸?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워크 1은 이렇게 내부 호출로 호출하면은 트랜잭셔널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시 한번. 자, 잘 보세요. 누군가 앱 콘픽에서 아무튼 요 메서드가 실행이 됐다 해볼게요. 요 메서드가 아무튼 이런 메서드 호출됐어요. 자, 이 메서드는 지금 트랜잭션으로 감싼 메서드가 아니죠.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 상태에서 얘가 내부적으로 얘를 호출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 트랜잭셔널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 트랜잭셔널은 디스를 통해서 바로 호출하면 그게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워크 1 안에서 워크 2로 호출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여기 워크 1 안에서 워크 2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워크 1의 내용과 워크 2가 같은 트랜잭션으로 묶여버리겠죠. 트랜잭션이긴 한데 다른 트랜잭션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여버리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이미 얘는 트랜잭셔널 네, 이거는 트랜잭션이 돼요. 왜냐? 우리는 셀프점으로 워크 1을 실행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트랜잭션 발동했어요? 안 했어요? 발동했잖아요. 발동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은 트랜잭션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트랜잭션으로 독립적인 트랜잭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되긴 하지만 조금 약간 얘기가 달라진다. 아무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럼 다시 어떻게 해줄까요? 다시 이걸 셀프로 하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셀프로 하면 셀프를 통해서 호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 이제 호출자가 있습니다. 호출자가 있고 여기 프록시가 있고요. P 레이어가 있고 여기 리얼 객체가 있습니다. 여기 메서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트랜잭션을 붙였다. 트랜잭션을 붙였다. 그 상태에서 네, 간단하죠. 당연히 우리가 얘를 어떤 방법으로든 바로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프록시를 거치긴 거치는데 얘를 통해서 얘를 호출하고, 만약에 근데 여기서 얘가 트랜잭셔널이 없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교묘하게 얘를 하면은 얘는 아무리 요걸 달아봤자 트랜잭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은 트랜잭셔널이 안 먹을까요? 이렇게 우회하면 뭐예요? 안 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프록시 법칙에 따라서 이런 메서드가 무조건 여기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다 t를 까는 순간 뭐가 생긴다고요? 여기 전처리 코드와 후처리 코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호출하려면은 정석을 지켜야 됩니다. 프록시 객체를 통해서 호출하고 여기서 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겁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잘 되겠죠? 해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잘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걸 이해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부적인 호출에서 이렇게 디스 호출해서 트랜잭션을 안 먹네? 그러면은 그냥 셀프 만들어서 셀프 호출해라,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될까요? 외워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스프링부트 개발자가 우리나라에 100명이라 해볼게요. 100명 중에 80명은 이거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한다? 그냥 그거 셀프 만들어서 해결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좋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네, 원리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배우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원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원리보다 중요한 거는 반복입니다. 반복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앱을 만들고 써보고 개선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익숙해져서 이해가 돼요. 그 과정이 저는 1, 2년 걸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 들어가서 1, 2년 되면은 항상 이게 그런 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느끼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이게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그냥 외우세요. 뭘 외운다? 셀프 만드는 법은 이거예요. 그냥 요걸 외우세요.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요거 붙이고, 그 다음에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트랜잭션을 안 먹네? 그냥 셀프 쓰세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해보시고. 됐어요.